안녕하십니까. 이번에는 이재명의 그 정책 실패 상징 5개 이런 데 그 동영상입니다. 이재명이 이제 저는 역대 이런 무능하고 부패한 정치인 처음 봅니다. 진짜게 무능하면서 부패한 이런 데 그 정치인이에요. 뭘 보고 이걸 알 수 있느냐? 뭘 보고? 제가 근데 그 정책 실패의 그 5가지 신뢰를 5가지만 한번 들어보면요. 첫째가요. 보고 싶으면 그 코나 아이를 첫째 한번 봐야 된다. 코나 아이. 이거는 이제 그 이재명의 뿌리기 지역 앞에 뿌리는 이런 데 그 포퓰리즘의 대명사고, 그 다음에 그 부패의 대명사라 봅니다. 원래 코나이가 수사가 한 2~3갈래로 수사가 진행 중인데 지금 눈치 보다가 그 수사가 멈춘 것 같은데요. 처음에는 이제 원래는 코나아이 한데 지역 앞에 이런 걸 맡기면서 거기에 낙전 수입을 말도 안 되게 주는 이게 있었거든, 협정에. 나중에 법이 바뀌가 이제 그게 안 되더라도 행위 당시로 보면 이게 문제가 있었거든. 이 수사 중에 있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코나아이 미리 돈 입금되면 이걸 이게 그 선수금을 빼돌려 가지고 투자한 거 이것도 검찰이 압수수색하고요. 수사 중에 있었거든요. 거기에 그 코나아이에 보면 옛날에 이재명의 그 탁현민이라고 불리는 우리 그 성남의 이재명 패밀리들이 거기에 그 코나아이에 많이 가 있었거든요. 실제 그만큼 이게 그 비리가 이제 그 문제가 많은 거예요. 실제 저는 코나아이가 2가지를 상징한다 봐요. 첫째는 이제 그 이재명의 그 부패 문제하고 부패. 왜 그 코나아이가 이게 여러 가지 비자금이나 수사받고 있는 이런 이제 그 부패 문제하고요. 그리고 이제 또 이게 정책의 무능 있잖아요. 막 근데 돈만 뿌리면 지역 앞에 이렇게 돈만 뿌리면 빚더미만 앉아지게 뭐 큰 효과가 있나요? 뿌릴 때마다 그때가 제일 어려울 때, 또 뿌리고 나면 또 지금이 제일 어렵대. 그럼 계속 뿌려야지. 그럼 이게 매달 뿌릴 거냐고요. 매달. 지금 이제 그 코로나 때도 막 이게 돈을 뿌리다가 지금 이게 빚더미에 앉아있잖아. 한 3조가 넘을 거예요. 9년간 갚아야 될 거예요. 거기에 그 신성은, 우리 여러 번 이야기 신성은, 승리할 때 성은, 탁현민이라 불리는 이런 데 그 성남에 있던 자가 코나이 임원으로 가고 막 서로 교류하고 이런 데 논란이 많았잖아요. 이게 대표적으로 이제 저는 이재명의 무능, 돈 뿌리는, 그 다음에 그 부패를 상징하는 게 코나이 이런 데 그 회사가 있다. 이번에도 그 김동연이도 하는데 이거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2번째 무능. 바로 어제 제가 다뤘던 거죠. 어제 다뤘던 거북섬 이거요. 이건 이제 그 인공 파도 만들어 가지고 뭐 웨이브 뭐 저쪽 파크 만들어가 하는 게 있잖아요. 이게 지금 공실률이 87%다. 거의 뭐 유령섬이 돼버렸다. 그러니까 이제 뭐 기업 하나 이게 유치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종합적이고 복합적으로 개발해야 제대로 된 게 그게 가능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제대로 못한 거죠. 이게 무능의 그 극치입니다. 그러나 그게 역으로 막 고소 고발을 해요. 자기가 거북선 만든 게 아니었다고. 거북선 만들었다는 게 문제 삼는 게 아니고 복합적이고 종합적이고 장기적으로 제대로 개발해야 되는데 급하게 웨이브 파크, 급하게 그 인공 파도로 쇼핑하는 이런 걸 유치하면서 기대감만 쓸데없이 막 부풀리가 심한 고문처럼 이래가 지금 이게 유령섬이 돼가 피해자가 속출하고 있다는 거예요. 어제 댓글 보면 알잖아요. 장사 정책이 이런 식이야. 그러면서 이게 뭐 그다음부터는 관심이 없잖아. 요즘 그 장사가 잘 되는지 모르겠네 이러면서 무관심. 아무런 게 관심도 없으면서 2년 만에 유치했다고 자랑질만 하는 이게 이재명 아닙니까?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거북섬 게이트가 터지고 있는 겁니다. 이게 이재명의 무능의 극치입니다. 그렇게 2년 동안 유치할 때 어떤 일이 있었는지 또 이게 어떤 로비가 있을지 모르잖아요. 이게 저는 2번째
요즘 크게 그 게이트로 터지고 있는 거북섬 게이트입니다. 그 다음에 많이 했던 우리 대장동 이거 한번 보세요. 이거 원주민들 강제 수용에 뺏어가지고 피눈물 흘리게 하고요. 개발업자들에게 1조 이상 벌게 하고요. 자기도 천화동에 1호 428억 받아오고요. 이게 뭡니까? 그 김용희가 그게 돈 맡기는 거 달라고 계속 받아갔잖아요. 맞잖아요. 이게 부패하고 무능의 극치입니다. 대장동. 당군일의 최대 부패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이걸 보고 진짜 우리 김문수 후보 판교나 그다음에 광교 신도시 그다음에 그 평택 개발 이런 거 보십시오. 대장동 진짜 한 뼘도 안 되는 땅 가지고 온갖 비리에 지금 재판받고 있는 사람 몇 명입니까? 대장동에. 한심하죠. 이걸 보면 이재명이가 성남을 이렇게 망치놨는데 그럼 경기도 망치놓고 바로 대한민국을 망치놓는 겁니다. 대장동. 세 번째. 그리고 네 번째. 백현동. 이거 더 심각하죠. 백현동은요. 아니 그냥 김인섭이 로비 때문에 절반 준다. 77억 받았잖아. 김인섭이 로비 때문에 아니 말도 안 되는 만리장성 같은 옹벽 아파트 이거요. 지금 집안이 계속 침식하고 있다잖아. 토질이 무너지기 진짜 이거 무너지면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재명이 바로 그냥 날아갑니다. 이거 무너지면 이재명이 뭐 대통령 될 일도 없지만 되더라도 이거는 세월호하고는 비교도 안 되는 거예요. 우리 박근혜 대통령 얼마나 당했냐고. 백현동이 옹벽이 와르르 무너지는 순간 이재명이도 대통령 된다 한들 와르르 무너지는 바로 끌어져 내려옵니다. 이게 누군데 전부 불법한 게 이재명인데 그렇잖아요. 이 백현동 이건 진짜 우리 건설 역사상 전무후무합니다. 이런 옹벽 아파트 수직으로 10층 이상 세운 거 이거 본 적 있습니까? 없잖아요. 그리고 커뮤니티 센터 못 쓰게 대법원에서까지 판결이 나버렸잖아요. 그 다음에 로비스트는 구속돼 있고 다 비리로. 이것만 봐도 이재명이가 이런 행적을 하면 어떡합니까? 나중에라도 이런 행적을 하면 그런 게 말이 안 되는 이야기죠. 이게 바로 백현동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 더 다섯 번째. 너무 많은데 공공 배달 앱이라고 있잖아요. 이것도 윤희숙 의원이 잘 직격을 했더라고요. 공공 배달 앱. 이거는 뭐냐? 우리나라가 뭐 배달의 민족이다. 하면서 배달의 민족 배달이 있잖아요. 이재명이가 이것도 공공으로 배달 앱을 만들어 가지고 이제 자영업자 조금 도와주려고 왜냐하면 수수료를 조금이라도 전략해 주려고 만들었겠죠. 원래요. 취지 자체가 항상 지옥으로 가는 길도 선의로 포장되어 있는 겁니다. 지옥으로 가는 길도 처음에는 다 좋은 의도로 선의로 포장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취지야 다 좋죠. 근데 민간하고 공공이 있을 때 우리가 민간의 영역도 존중해야 되고 이걸 공공이 한다 해서 다 민간하고 경쟁에 이길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공산주의가 역사상 이겼죠. 왜 공산주의 실험이 처참한 대실패로 끝났느냐? 그거는 민간의 창의력, 민간의 활력, 인센티브 이런 걸 공공이 따라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는 민간하고 경쟁해서 공공 배달앱을 만들면 좀 도움 되지 않겠나? 이랬는데 적자가 얼마냐? 와, 3년간 적자가 256억입니다. 3년간 적자가 256억입니다. 해마다 60억 원의 혈세를 그러면 결국 세금 다 뺏어가가지고 공공 배달앱 지원해봤자 무슨 효과가 있습니까? 결국에 뭐 도깨비 방망이로 돈을 만들어내는 게 아니잖아. 그러면 결국 경기도민의 돈을 뺏어서 세금으로 뺏어서 공공 배달앱 해봤자 아무런 결과적으로 도움이 안 되고 이렇게 마이너스만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공공이 해야 될 일이 있고 또 민간의 자율에 맡게 될 일이 있잖아요. 특히 기본적으로는 국가라는 거는 기본적으로는 국방이나 외교, 국방, 안보 이런 공공재 이런 식으로 치안이나 또는 안전 그리고 이제 뭐 최소한의 우리 복지는 해야 되겠지만 기본적으로는 국가가 비대해지면요
거기에 그 비효율이 나타나는 겁니다. 이걸 이게 국가의 실패라 그럽니다. 제가 보기에 시장이 만능은 아니에요. 시장의 실패도 있죠. 그러나 이게 국가의 실패는 더 크다. 이렇게 저는 봅니다. 그러니까 이재명의 이놈은 뭐든지 좋은 의도로 정부가 국가가 하면 더 좋겠지. 이게 바로 망하는 지름길입니다. 결국 이재명이가 말하는 게 이거 진짜 뭐 대한민국이 저쪽 떠들잖아요. 이거는요 바로 이게 이제까지 자유민주나 시장경제를 근본적으로 부정하는, 한마디로 그 완전히 전체주의 공산국가로 가자. 이게 무슨 진짜 대한민국입니까? 이거야말로 대한민국을 완전히 무너뜨리는 가짜 대한민국 아닙니까? 맞잖아요. 대한민국은 어떤 길로 가야 되느냐? 바로 자유시장과 자유민주주의 이쪽으로 가야 됩니다. 그런데 이재명이가 추진한 게 전혀 아니잖아요. 완전히 억강부약, 가진 놈 뺏어가 약한 놈 나눠주면서 말이야 대동세상, 야 우리 똑같이 잘 사는 유토피아 대동세상을 만들자. 그런데 이게 가짜고 환상이고, 이거는 현실 세계에 존재할 수 없는 말도 안 되는 이거야말로 가짜 중에 가짜입니다. 존재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재명이 말하는 이게 바로 공공배달앱 이런 정책 실패해서 노는 겁니다. 결국 이재명이가 정책대로 가면 완전히 대한민국은 빚더미 앉아 폭삭 망하면서 이런 국가의 대실패로 완전히 즉시 베네수엘라나 아르헨티나 이런 망국의 길로 가는 겁니다. 한마디로 베네수엘라형 급행열차를 타는 겁니다. 그게 바로 정책을 보면 알 수가 있죠. 뭐 제가 한 5가지만 예를 들었는데, 이재명이 그렇잖아요. 전부 가면 바로 자기는 뭐 짓고 나면 비상경제 이래가지고 또 추경해가 돈을 막 풀겠다. 돈을 풀면 뭐로 푼다? 또 뭐 지역화폐로 풀겠다. 그러면 코나이나 이런 업체들 경험이 있는 데니까 이런 업체들이 떼돈 벌면서 그 다음에 빚더미 안고 그 다음에 효과는 은발이 오줌 누는 일시적인 아무 효과 없는 이렇게 가는 거예요. 이게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게 저는 코나이다. 그리고 이제 정책도 보십시오. 무분별하게 로비나 무분별하게 막 기업들 이래가지고 장난치는데 결국에 처참한 유령섬으로 만들어버리는 이게 거북섬이잖아요. 그럼 이재명이가 되면 유령 대한민국이 되는 겁니다. 유령섬이 아니고 유령 대한민국이 된다고. 대한민국 자체가 유령처럼 폭삭 망한다 이 말이에요. 거북섬처럼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대장동 백현동 보십시오. 완전히 개발업자하고 유착이 돼가지고 자기들에게 천문학적인 비리를 챙기고, 뭘 사탕 하나 안 받고 10원 하나 안 받아. 말도 안 되는 뭐 청렴이 어쩌고 저쩌고 진짜 가정스러운 거짓말 하고 있잖아 이재명이가. 대장동과 백현동을 보라고. 이게 어떤 거냐고요. 위례도 마찬가지입니다. 빨리 이재명이 난리됩니다. 위례도 211억 버는데 부패방지법. 자기가 부패했는데 뭘 청렴 떠들고 있습니까? 청렴 영생 부패 적사. 이거는 김문수 아닙니까? 김문수. 그리고 이제 바로 공공배달앱. 민간의 일은 민간에게, 국가가 할 일은 국가가 해야지. 괜히 공공배달앱 만들어서 도움도 안 되고 혈세만 3년간 256을 때리는 이게 이재명 정책이다. 이것만 봐도 공산주의 정책이 되겠습니까? 이런 걸 가지고 우리가 이재명에 대해서 일말의 기대를 가지고 있는 주위에 뭐 국민이 있다면 이걸 설명해서, 야 이재명이 봐라. 너 성남시 할 때부터 경기도시 할 때부터 봐라. 자 백현동 아파트 만들래? 우리 대한민국을. 아니면 거북섬처럼 유령섬 만들래? 아니면 뭐 말도 안 되는 지역화폐로 업자들만 배불리는 이런 부패 유착, 그리고 미래세대 약탈하는 완전히 그냥 부채 공화국 만들래? 부채.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야기하고요. 그리고 이제 공공 배달앱 너 그거 이용하냐? 결국에 빚더미다. 이게 무슨 도움이 되냐? 세금으로 강탈해가 빚더미를 지원해줘가지고 해봤자 결과적으로 무슨 도움 되냐? 무슨 도움 되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최소한의
혹시라도 이재명이 지지하는 국민이 있다면 이런 식으로 우리가 논쟁을 통해서 설득을 해서 어떻게든 이재명의 그 집권을 막아야 된다. 따라서 이제 이재명의 그 정책 실패, 저 5가지 상징적인 걸 말씀드렸으니까 이걸 가지고 우리가 널리 선거에 운동에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결국 이래 됩니다. 결국 이제 이재명이가 집권하는 대한민국은 한마디로 가짜 대한민국으로 바로 부패 공화국, 그 다음에 부채 공화국 이렇게 갈 수밖에 없다. 이거야말로 바로 망국, 나라가 망하는 급행열차로 갈 수밖에 없다. 다시 한번 저 5가지 정책 실패 상징으로 호소를 하니까 이걸 널리 많이 이제 선거운동에 좀 퍼뜨려 주시면 되겠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